한국 축구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붙기 전까지 조별리그에서 4승 1무라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조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3무 3패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한국의 승리가 당연하게 예측되었습니다. 선수 구성의 질적 차이도 컸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전체 선수단 가치는 약 1억 6,903만 유로에 달했으며 이는 팔레스타인의 943만 유로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두 팀 간의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베팅 업체들 역시 한국의 승리 확률을 80% 이상으로 점쳤으며 모든 데이터와 경기 전 흐름은 한국의 승리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예선 1차전에서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긴 이후 중동팀을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하며 부진을 털어냈고 중동 지역 특유의 수비 중심 축구에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모든 기대와 분석은 무색해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1-1 무승부로 끝나며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고 더 나아가 경기 중에 여러 논란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일본인 심판의 편파적인 판정이 경기의 흐름을 뒤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국 대표팀은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당황하며 어려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팔레스타인은 수비적인 자세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로 한국의 수비진을 흔들었으며 경기 시작 12분 만에 김민재가 상대의 압박에 백패스 실수를 범하며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민재는 유럽 최고 수준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선수로 이러한 실책은 그만큼 팔레스타인의 강력한 압박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경기 16분, 손흥민이 동점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그의 높은 개인 기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장면이었으며 이는 팀 전체에 사기를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팔레스타인은 조직적인 수비와 효과적인 역습으로 한국의 공격을 계속 차단했습니다. 전반 막판에는 팔레스타인이 또 한 번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으나 조현우의 선방과 오프사이드 선언 덕분에 한국은 실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한국 대표팀은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체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압박과 견고한 수비 라인으로 한국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한국은 수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세밀함이 부족해 슈팅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한국의 공격이 지체되는 동안 팔레스타인은 역습을 통해 위협적인 순간을 연출하며 한국 수비진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심판 판정이었습니다. 후반 38분, 황인범이 백태클을 당하며 심각한 부상 위기에 처했으나 심판은 가해 선수에게 단순히 옐로카드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레드카드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였으나 심판에 관대한 처벌은 경기를 지켜보던 이들로 하여금 큰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 추가 시간에 박영호의 헤더 골이 취소되는 장면도 논란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해당 장면에서 심판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VAR 판정 또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선수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심판은 추가적인 설명 없이 경기를 속행하며 한국 선수들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기 후 가장 큰 논란은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주심은 일본인 심판 아라키스였으며 그는 과거에도 한국 경기를 심판하며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초반부터 의심스러운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재성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이를 무시했고 팔레스타인 선수들의 과격한 플레이에 대해서도 대부분 경고만을 부여하거나 아예 묵인했습니다. 황인범의 백태클 장면 역시 명백한 레드카드 상황이었으나 심판은 이를 가볍게 넘겼고 추가 시간에 취소된 박영호의 골 역시 어떤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라키스 주심은 과거에도 한국 경기에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VAR 판정까지 거친 득점을 취소한 전례가 있으며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도 한국 선수들에게 불리한 판정을 반복해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러한 전력은 아라키스의 판정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의혹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FIFA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FIFA 관계자는 이번 판정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편파 판정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심판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심판진의 경기 배정을 아시아 예선에서 임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심판들이 한국 경기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FIFA는 VAR 판정 과정과 심판진의 판정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럽 리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아시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 FIFA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본 축구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심판진이 반복적으로 한국 경기에 논란을 일으키며 국제적 신뢰를 잃고 있으며 이는 일본 축구가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 축구에 대해 경쟁심과 열등감을 느껴왔다는 분석은 이번 사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문제의 책임을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 부족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졸렬한 변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유럽 축구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손흥민 토트넘과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수들이 피해자로 거론되며 유럽 리그에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일본 축구계와 심판진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 공정성과 스포츠맨십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IFA는 이 사태를 통해 아시아 축구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계기로 공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앞으로의 예선 경기에서 부상을 방지하며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심판진의 편파 판정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이는 아시아 축구의 판도를 뒤흔드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FIFA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기대하며 공정한 경기 환경이 보장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이번 논란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